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소송 엘리엇 우세로 마무리됐다. 법무부에서는 93% 대한민국이 승소라고 자랑을 했던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자를 포함해서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데 다 국민 혈세입니다. 오늘은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 분쟁 결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송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 투자 분쟁을 2018년에 제기를 했어요. 네. 우선 왜 제기를 했는지 원인, 이유,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 시기에 국정농단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시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의 핵심에는 이재용 상속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따 그 부분도 좀 듣겠습니다만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 문제도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판정의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라는 네네. 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 돌아보면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처음에 시작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제도 그러니까 단지 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국가 정책 또는 국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직접 국제중재 회부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비판을 했었죠. 그때를 네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배경을 출발하면 네. 결국은 제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야기부터 시작한 게 그 네. 이유인데요. 네네. 이제 엘리엇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상의 미국계 투자자이죠. 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보면 대한민국은 미국 투자자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네. 그 조항을 위반했다. 음. 근데 그 위반을 한 행위가 결국은 엘리엇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주가 주식에 대한 이익, 즉 삼성물산의 주식, 그러니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엘리엇은 반대한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엘리엇이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권 행사에 불법적으로 관여해서 그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엘리엇의 이익에 반하는 주주권 행사를 했다. 네. 그래서 한미 자유무역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네. 한미 자유무역 협정 상의 국제 중재를 제기한 거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이용한 틀이다라고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에서 합병해서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여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되면서 엘리엇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 봤다. 이제 그게 정부의 압력, 그 박근혜 정부의 압력 탓이다. 이제 이런 건데, 요거는 하나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이거가 다 국정농단이었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은 엘리엇 청구가 저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네, 네네. 그리고 기자분들에게도 그런 의견을 미리 드렸죠. 근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예상이 빗나갔는데 네. 제가 그렇게 예상했던 가장 큰 이유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합병안에 대해서 주주 사이에 의견이 달랐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상법 질서로 보면 음. 아까 이제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법세탁 말씀하시면서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법 체계에서는요. 다른 주주의 어떤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그 주주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상법에서는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그 주식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 원칙이 이 국제법에서도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아무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주권 행사 뒤에 박근혜 그런 국정농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상대 주주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게 저는 본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저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뭐 법률 비용 포함하면 약 1,300억을 물어내야 되는 그런 국제법적 판정이 나왔잖아요. 네네. 이 판정은 그러면 왜 나왔느냐? 예. 왜 나왔습니까? 네. 저는 이 판정 정말 납득 안 됩니다. 그러나 네. 이 판정이 제가 그래서 또 한미 자유무역 협정 이야기 하는데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의하면은 이 판정은 구속력이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더구나 이 판정이 엘리엇이
유엔 상사법위원회라고 하는 영어로 윤시트럴이라고 하는 그런 예. 국제 중재를 이용했어요. 예. 근데 그 국제 중재 규정에는 음. 이 중재가 최종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일반 사건처럼 1심, 2심, 3심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심입니다. 끝났어 그냥.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던 거죠. 애초에. 예, 예. 자, 다시 아까 그 이야기로 돌아오면은 왜 네. 그러면 졌느냐? 예. 그건 결국은 아무리 한국 상법 체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예. 이 판정부는 뭐라고 봤냐면 예. 대한민국 정부가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의사결정에 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하면서 불법 관여했다. 예. 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서 음. 엘리엇이 손해 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손해를 봤다라는 걸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를 드리면 그 이건희 회장이 갑자기 이제 의식을 잃었죠. 예. 그리고 한동안 계속 의식을 잃은 상태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돌아가시지 못하고 무의식 상태로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이거 승계를 해야 되는데 경영권 승계를 해야 되는데 경영권 승계를 하려면 삼성전자의 지배권이 있어야 되는데 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재용 씨는 삼성물산 주식이 별로 없었어요. 제일모직 네. 주식만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을 합니다. 합병을 하는데 삼성물산 1대 제일모직 0.35 요 비율로 합병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왜 이 제일모직을 이렇게 높게 제일모직을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을 저평가하니까 이렇게 합병을 하면 삼성물산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이거는 이재용 씨가 그냥 상속세 제대로 다 내고 제대로 승계를 받아서 경영권 승계를 하거나 또는 굳이 내가 삼성전자를 다 지배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 국정농단까지 박근혜 정권을 끌어들여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가지고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해서 합병에 찬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즉 이재용 씨 상속세 아끼려다가 지금 국민 혈세로 1,300억 나가게 돼 있다. 좀 다소 단순화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중간에 이제 다리를 놔준 거죠. 다리를 놔준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엘리엇이 아니라 당시에 삼성물산의 우리 국내 개미 주주분들이 과연 이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러니까요. 네, 엘리엇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틀을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직접 국제중개에 회부한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식 그 주주들도 이거 집단 소송을 제가 아는 또 법인에서도 법무법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승소 가능성이 사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뭐 승소 삼성물산 주주들도 자기 권리를 실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미 FTA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서는 엘리엇에게 공정 공평 대우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습니다만 최소 기준 대우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우 이상을 해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보호를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들은 그걸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개미 투자자들에겐 보장되지 않는 게 한미 FTA 덕에 엘리엇은 보장받아서 그걸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1,300억. 역설적으로 제가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국제 중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을 때 바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 대표로서 이 제도가 국제 룰이다.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했죠. 역설적으로 말하면은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위반하다. 누가 이렇게 이런 이유로 우리 국민이 그 국정농단의 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자, 그런데 어제 저는 이게 밤늦게 한 10시쯤 이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고 법무부 대응을 보고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93% 승소했다. 이게 법무부의 일성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은 법무부도 그 이야기를 공식 더 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가 본질이냐면은요. 그 690억의 손해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그건 알아야죠. 판정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로 엘리엇이 주장하는 다시 말해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불법 관여가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게 쟁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정이 된 것을 법무부는 굉장히 심각하고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첫 번째. 네. 정부가 인수합병에 직접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우리 국가가 위반했다. 왜냐하면 네. 이게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최초의 우리나라의 그렇죠. 폐소거든요. 예. 자, 이제 법무부 대응 이야기를 제가 좀만 더 말씀을 예. 드리면요. 지금 법무부는 사실은 그 7%니 8%니 그런 이야기를 더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는 현재 이 국제중재기구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은 사실은 엘리엇은 마지막 그 서면에서는 이걸 한 6억 달러로 줄입니다. 청구 금액을. 예, 그래서 6억 달러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그 직후에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그게 공개되지 않아서. 예. 자, 두 번째는 한 7천억 원 정도 되네. 네. 그러면 이제 비율이 1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거죠. 거네요. 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당장 이 법률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예. 뭐 10% 훨씬 넘는데 예. 이 법률 비용까지 포함한 1,3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법무부가 어떤 걱정해야 될 것인데 네. 자, 지금 법무부가 오늘 또 대책이나 어떤 평가를 못 내놓고 있어요. 네. 이게 좀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이 론스타에서 예. 이런 비슷한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뭐 국민 열세 단 한 푼도 네. 안 쓰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비율이 승소 비율이 뭐 몇 %였죠? 아주 낮았죠. 예, 예. 네, 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를테면은. 네. 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중재 판정, 론스타 중재 판정을 뒤집을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도 송 변호사님은 불가능하다. 대단히 비판적으로 말씀했죠. 이자만 더 내게 될 거다. 이렇게 자, 근데 지금 늦추다가 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까요? 예, 왜 안 하는 겁니까? 자,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이 지금 론스타와 다른 구조가 론스타 때는 이제 이게 조금 좀 짧게 예, 말씀해 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론스타 때는 중재 절차 안에서 중재 무효를 다루는 절차가 있는데 네. 이 절차는 중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재로 끝이에요. 그러면 네. 결국은 영국 법원에 가서 취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우리 지금 그 전에 한번 졌는데. 혹시 기아가 바로 그거죠. 네, 예. 이러한 다이아니 사건 때 벌써 7, 8년 전인데 예. 그걸 굳이 저도 그때 비판했는데 그걸 굳이 영국 국제 그 취소 소송 지역에서 졌단 말이죠. 예. 지금 또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죠. 있냐는 거죠. 예. 예. 다시 말해서 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이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국제 영국의 취소 소송으로 갈 수 갖출 있겠냐는 수 거죠. 있느냐. 예.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네. 네. 판정문을 봐야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이주영 회장, 그리고 당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 기금운용본부장 이 홍완선. 불법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난 그 판정문을 보고 저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그들에게 구상권 행사를 청구하는 방향이 지금 법무부가 밝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법무부에서 어떻게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방향은 어제 뭐 93% 승소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300억 지금 당장 낼 거냐. 그다음에 이 1,300억 국민의 혈세 누구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냐. 그 첫 단계가 판정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예, 지난번 론스타처럼 사람 이름 지우지 말고 예, 중요 부분 사람 이름 행여나 지우지 이재용 말고. 회장 이름 나오더라도 지우지 말고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 누가에게 구상 책임을 물을 거냐. 이게 법무부가 밝혀야 될 입장의 핵심이다. 라는 말씀까지.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